청담동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취재했습니다. 독재 정권에서 탄압받은 이들과 함께 온 모교 기도회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장통합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50회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퀴어 행사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퀴어 행사에 반대하는 기독시민단체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과도한 보상비 논란을 빚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성북구장이 19여 개 재개발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청담동에 위치한 교회 목사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주 사기, 유사 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구티비는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담동의 한 사무실, 다단계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신흥 가상화폐로 사업을 하는 페이업체의 사무실이자 얼마 전까지 예배 장소로 쓰인 곳입니다. 조이 153 페이업체의 대표이자 조이 153 교회의 목사인 오모 씨. 오모 씨는 2022년 5월부터 청담동에 교회와 사무실을 차린 후 페이업체를 운영하며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흥 가상화폐 조이 153 페이를 홍보 및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모 씨는 자신이 만든 페이앱에 물건이나 현금을 내면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60%를 가상화폐인 페이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또 매일 0.15에서 0.2%의 수당을 역시 가상화폐인 페이로 지급해준다고 안내했습니다. 전 세계가 사용할 새 결제 수단이란 말에 가입자는 순식간에 늘어났고 7만 개의 계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의 현금화가 막히자 수십 명의 회원들이 오 씨를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에 나서 지난주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130만 원 페이가 될 때까지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30만 원은 이자로 가지고 100만 원 현금을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 10만 원씩 10달 동안 지급한다 했는데 또 작년 6월부터는 이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회원들은 피해액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21억까지 약 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취재진은 오 씨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오 씨는 애초에 현금화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주장부터 펼칩니다.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그 예를 들었어요. 페이로 물건을 사왔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내가 당근마켓에서 갖다 팔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집을 사가지고 좀 저렴하게 팔으라. 그러면 페이로 산 집이니까 좀 싸게 팔아도 현금이 들어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조이 153 페이 앱에는 7만 개의 계정이 있지만 회원들이 복수의 계정을 운영하는 것이지 실제 회원은 약 1,3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사무실이자 교회인 청담동 소재의 건물에서 회원들과 매주 예배도 드렸던 오모 씨. 오 씨는 교인에게 페이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회원이 되면 어느 교회에 출석하든 페이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회원을 늘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한 것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도 내가 페이를 1200페이를 준다. 다른 교회를 가도 내가 1200페이를 준다. 1200페이는 12만 원이거든. 하나에 100페이니까. 페이를 꼭 돈 주고 사지 말고 교회 예배당에 가면 페이를 줍니다 해서 우리 교회 말고 지역이 다른 교회에 있으니까 자신은 물물교환 플랫폼을 기획했고 현금화를 약속한 적은 없다며 본인의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오모 씨. 구티비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신흥 가상화폐 투자를 조장한 오모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취재를 이어갑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동일방직 사건 등 독재 정권 아래 탄압받던 학생과 노동자, 부모들과 함께해온 모교 기도회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재 정권 당시 민주화를 외쳤던 청년들부터 목회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따르리라.
머리가 희끗한 민주화 주역들이 힘주어 찬양합니다. 모교 기도회 50주년을 맞아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며 기도했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74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목사와 기독 청년이 투옥되자 목회자 10여 명이 마음 모아 시작한 모교 기도회. 기도회장이 열리자 자식을 감옥에 보낸 부모, 이름 없는 노동자, 해직 기자, 해직 교수, 인권 변호사 등 독재 정권에서 탄압받는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속자들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구속된 분들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밖에서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의 기도의 시작의 초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오게 되니까는 열기가 대단했어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는. 1970년대 나체 시위 똥물 사건으로 대표되는 동일방직 노동자 투쟁, 여성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운동으로 일컬어지는 당시 투쟁에서 선봉에 섰던 복직투쟁위 최연봉 위원장은 모교기도회가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소통의 장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해. 이런 거를 저희한테 심어주셨고 또 모교기도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렇게 강연도 듣고 그다음에 구속자 가족분들의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장의 이야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결코 그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고요. 이날 모인 200여 명의 목회자들과 기독 청년들은 독재 정권의 저항의 불을 밝혔던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모교기도회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말합니다. 부당한 지시로 인해 사지로 내몰리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노동 현장에서 쓰러져가는 노동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오늘의 폭력과 불의, 인간 소외, 생명 경시의 현상에 저항하며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 해방과 정의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최근 공개한 온라인 아카이브를 시작으로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전국 장로들이 모여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4천여 명의 장로들은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자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현장을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보도합니다. 한데 모인 교단 소속 4천여 명의 장로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전국 장로연합회 50회 수련회 현장입니다. 개회 예배의 예장통합총회 김영걸 부총회장은 현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부흥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해서 뜨거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회를 준비한 전국장로연합회 박영호 회장은 전국에서 모인 장로연합회를 통해 말씀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복음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근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는 귀한 50회 장로의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 여의도 제1교회 박대준 목사 등 7명의 강사들이 특강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터 영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전한 여의도 제1교회 박대준 목사는 교회 밖의 모습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감당해야 할 주의 일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조를 거룩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다짐한 장로들,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회복이 다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부울경본부 이준우입니다. 6일 대전에서 열리는 성소수자 퀴어 행사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퀴어 행사에 반대하는 기독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4일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기독시민단체는 퀴어 행사 당일 건강한 가족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동성애와 성혁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거리 퍼레이드 등 별도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미숙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동성애 퀴어는 올바른 윤리관과 소중한 성의 의미를 해체하는 등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의 퀴어 행사 확산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전 퀴어 행사를 주도하는 대전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제1회 대전 퀴어 문화 행사인 사랑이주 우리 여기에 있어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성북구 장이 19여개 재개발 사업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대상으로 내년 착공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이 19역 주택 재개발 사업 변경 등 3건의 사업 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중 장이 19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사랑제일교회가 보상금 563억 원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재정비 계획안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결됐고 이번 심의안 통과로 재개발 사업은 내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이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마포구 서교동 교회에서 2024 서울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시편 93장 3절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무박 2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선택 강의와 저녁 집회, 또 선교사 토크로 구성돼 있으며 이영진 팀6 대표 간사와 김혜경 서빙 프렌즈 사무총장이 통전적 선교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예수전도단 관계자는 청년들이 열방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교의 파도에 청년들이 동참하는 물결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참가 신청은 예수전도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장동교회가 전주 글로벌 푸드뱅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이웃사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전주 장동교회 2층 예배당에서 열린 이번 설립 감사 예배는 구티비 정혜연 호남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교계 인사들과 지자체 인사들이 참여해 푸드뱅크 설립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환영사에 나선 장동교회 김태영 목사는 어려운 이웃을 품고 섬기며 나누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더 많은 분들을 섬기고 싶은데 그런데 저희의 한정된 자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던 저희 하나님께서 이 푸드뱅크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이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밖에도 축사에 나선 구티비 정예현 호남 전북본부장은 장동교회 사역을 보면서 우리 구티비도 도전과 은혜가 된다며 더욱 힘써 교계와 지역의 아름다운 사역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2016년부터 반찬 나눔 봉사를 시작해 전주 글로벌 푸드뱅크를 설립한 전주 장동교회는 글로벌 다문화 사역, 유소년 축구단, 시민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사역으로 지역과 교계의 도전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아리셀 화재 사고 11일 만인 5일 오후 회사 측과 유족 간의 첫 교섭이 열렸으나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날 오후 2시 화성시청에서 이루어진 첫 교섭에는 유족협의회 측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유족교섭단과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사측 관계자 4명이 참석했습니다. 유족 측 한 관계자는 사측이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와서는 검토해보겠다라는 말만 해서 회의 30분 만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신병을 묻는 취재진에 어떻게 해서든 아리셀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사고 발생 전 운전자 차모 씨와 동승자인 부인이 다투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고 발생 전 웨스틴 조선 호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내부 CCTV 영상에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등에는 차 씨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 입구에서부터 부인과 싸웠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풀 엑셀을 밟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진 바 있습니다.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는 8월부터 6.8%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메가줄당 1.41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은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1년여 만입니다.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약 12조 3천억 원으로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뒤 한 달 사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흑자 규모도 2021년 9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송재창 한흥금융통계부장은 상반기 전망치 상회가 연간 전망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 등 여러 전망 수치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8월 경제 전망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인질 석방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에 신규 주택 약 5천 채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현지 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정착촌 건설 반대 단체인 피스나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정착촌 담당위원회는 기존 정착촌에 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계획과 더불어 인근 3개 지역에 전초기지를 세우는 방안도 승인했습니다. 전초기지는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한 서안지구에서 정착촌을 확장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판잣집, 컨테이너 등을 세워놓은 구역을 뜻합니다. 피스나우는 이번 정착촌 강화 승인은 서안지구에서 일어나는 영토 병합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총선에서 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이 압승하며 14년 만에 노동당 정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대내외 정책 노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선거 기간 중도화 전략을 통해 확장성을 추구해온 노동당은 지난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과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국경을 단속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노동당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관계 강화, 청정에너지 공기업 신설, 공공서비스 강화 등 보수당과 다른 정책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현재 시간 4일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미국과 전략적 안정에 대한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지만 오는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하는 미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화와 견제를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었다는 때 아닌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연예 전문지 베니티 페어에 따르면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해 한 여성과 함께 통째로 구운 동물을 들고 먹으려는 듯한 모습을 취한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는 당시 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인 친구에게 한국에서 식용게를 판매하는 최고의 식당을 알고 있다면서 개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이 잡지는 전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이 기사에 대해 해당 사진은 파타고니아에서 염소고기로 찍은 사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과 전북에 최대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수도권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3도, 부산 29도, 대구 34도, 제주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 대전에서 시민들과 행정당국의 반대를 뚫고 처음으로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열렸던 퀴어 축제들은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고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강행해 열렸습니다. 대전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며 지역 교계에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성혁명의 물결로부터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